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엔 기소가 됐어요.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게 됐다라고 하면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대응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아의 대표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 되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법인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이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강간 미수 건인데요. 피해자가 잠들어 있거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술에 취해 있거나 이래서 반항할 힘이 없을 때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를 했을 때 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만나던 여성분하고 모텔에서 술 마시고 성관계를 한 사건인데 한참 뒤에 여성분이 자기 중강간 당했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에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무죄 주장을 해왔지만 결국엔 기소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모텔의 같은 방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여성하고 남성 같이 묵었습니다. 그 방에서 성관계도 이루어졌는데 세 사람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다는 말들을 탄핵을 했어요. 여성분은 뭐라고 했냐면 하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또 했다. 피해자 여성분의 여성 친구분은 자다가 보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서 내 친구 하지 말라고 하잖아 소리까지 질렀다는 거고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얘기를 했죠. 너 생각하기에 하지 말라는데도 남자가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떼어놓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냐? 안 하고 잤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음날 피해자의 여성 친구분, 남성 친구분은 피해자하고 피고인을 그 방에 두고 떠나요. 친구들이라면 이해가 안 되죠. 판결은 실제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내용 자체가 반항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에는 좀 의심스럽다라는 정황을 우리가 부각을 시켰고요.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는데 이 사건 전에도 수차례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내용은 뭐냐면 네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라는 것을 효과적으로 신문을 해서 신빙성을 탄핵한 중요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인신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로 저희가 보여줬던 사건입니다. 직장 동료들끼리 회식하는 자리였는데요. 도로변에 4명이 서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 의뢰인이 자기 코트를 들추고 엉덩이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추행을 했다는 사건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돼 있었는데 차에 탄 직후에 나는 이런 피해를 당했어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남자친구도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백류의 선고가 났긴 했지만 1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저희가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았는데요. 도로상에 설치된 CCTV를 정확하게 그 행동이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선명하게 하는 작업을 해서 15초마다 한 번씩 90도씩 회전하는 CCTV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한 바퀴 다시 돌아서 오는 데는 1분밖에 안 걸리죠. 그런데 겨울이었고 여자분이 입었던 바지는 청바지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저희가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1분 사이에 코트를 뒤에서 들추고 손을 집어넣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다른 쪽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행동을 개시를 해서 끝내고 딱 서 있었어야 이 사건이 성립을 하는 건데 CCTV 상에는 전혀 그런 행동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항소심에서 CCTV 분석 결과를 통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마약 사건에서 저희가 무죄를 받은 사건을 하나 소개해 볼까 합니다.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했다 하는 내용으로 기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시작되게 된 경위가 마약 판매상인 비트코인 지갑이 털리면서 비트코인 지갑에 입금된 모든 사람들을 너 마약 매수하기 위해서 입금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으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의뢰인 왜 그럼 거기에다 입금을 했냐? 믿기는 어렵지만 의뢰인 말은 여기에 입금을 하면 퍼센트 수익이 난다. 그 말을 믿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뢰인은 대마를 판매하는 상인 비트코인 지갑에 몇 그램에 해당하는 딱 그 금액을 입금을 했어요. 수익을 10% 내주겠다는 말을 믿고 입금을 했다 그러면 많은 금액을 입금을 했겠죠. 회의적으로 받은 사건이기는 한데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입증 책임이 가장 기초적인 사항인 건데요. 입증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실제로 대마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달됐다는 정황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봐서 무죄가 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로 취급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이나 마약 사건에서 실제로 진행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냈던 이런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대응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연루되게 됐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신다 그러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아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